그리고 그렇게 숨소리를 내가면서 춤을 추고 있다, 살아있다 하는 그거를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하고 영화 내내 이 소희란 아이는 사실은 영화는 소희의 죽음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동시에 살아있음에 대한 것도 좀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성공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으로 끝날 때 사실은 관객분들은 그 모습을 보신 적은 없어요. 오프닝에 말씀하셨듯이 계속 실패하고 다시 반복하고 하는 그것만 이제 보셨고 사실은 그날 완성한 춤인 거죠. 하지만 그것만 이제 그 영상만 이제 간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남겨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제 다시 이 춤추는 아이를 보셨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그거 계속 틀렸던 거 성공하고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하고 느끼시면서 동시에 그런데 지금 죽고 없구나. 이것도 마음속에 좀 이렇게 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 어설픈 춤의 시작에서 마지막 그 성공하는 게 그 과정이 그게 현장 실습이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격려도 받고 뭐 때로는 뭐 진책도 받고 이러면서 그 배움을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게 현장 실습이어야 되는데 그 춤추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느낌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목사님 질문하시는데 하시는 동안 그 아까 춤추는 장면이 이제 살아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목사님 잠깐만요. 살아있는 모습이긴 한데 또 하나 역동적인 장면이 펀치 날리는 주먹 날리는 장면이거든요. 가장 그 어쨌든 영화 전체에서 좀 그나마라도 통쾌한 이런 장면이었는데 유진영 사도 주먹을 날리고 특히 유진영 사가 주먹 날린 게 이제 감독님의 그 감정을 거기다 담으셨던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백히 그랬습니다. 그놈의 그 입을 때려야겠다 주먹으로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너무 황당하게 보이시면 큰일이고 영화 내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 무겁고 갈수록 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맞을 말을 했고 때려도 된다 이렇게. 주먹은 안 날렸지만 실제로 학교에 가면 또 저희가 교육청에 가면 교육부에 가면 똑같습니다. 영화의 내용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게 이제 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지금 얘기를 막 하셨는데요. 저는 영화를 1부, 2부로 생각했어요. 1부는 이제 소희의 죽음이고 2부에는 오유진 경감이 그 과정들 1부는 탑다르다 2부에서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 오유진 경감을 통해서 교육계나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영화 보면 물론 1부만 했어도 이렇게 가슴 깊이 뭔가 이렇게 남았겠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답답했던 마음을 저는 1부만 있는 줄 알고 오늘 참 술을 한 잔 마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해진 경감이 다 풀어져. 그래서 1부, 2부를 이렇게 나눠서 그 새로운 캐릭터를 배두나 배우가 워낙 연기를 멋있게 하셔가지고 저런 형사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우리 어른들이 저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까 뭐 어떤 해결책 얘기하셨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기본적인 얘기를 다 하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구성은 그렇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절반 나뉘고 이 소희가 중간에 죽고 이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러 다니는 또 다른 주인공이 나타나는 이 구조가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바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오프닝 엔딩에 춤추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그리고 다음 소희라는 제목까지 그게 이제
첫 초반에 아주 초창기에 이 영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있었던 이 형상이었습니다. 그게 소희의 죽음이 가장 큰 사건이지만 어떻게 그 죽음에는 아무런 미스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소희와 함께 소희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죽기까지 오롯이 지켜보시고 아 이렇게 애가 죽었지라고 판단하셔도 아무런 전혀 무방한 그런 상태로 영화가 일부가 끝나고 새롭게 등장한 주인공 하지만 사실은 또 계속 죽은 소희와 함께 영화가 1시간 내내 또 이어집니다. 그 모습은 또 사체이거나 그렇죠. 전혀 살아있지 않은 모습으로 그러면서 죽음을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이해해 보는 것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사건과 우리 사회 전체 모습을 생각하고 이해해 간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예. 여기 질문. 네. 네, 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감정 노동자로 일을 한 30년 했고요. 또 그 실적 관리에 노예가 돼서 직업을 말씀드리면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원이 또 그렇습니다. 그 실적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실적 관리자가 돼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영화를 물론 실습생을 모티브로 해서 하셨지만 파견 근로자라든가 요즘 건폭이라고 불리는 건설 노동자들 또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옛날에 그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소설을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그렇게 많이 책도 팔리고 저도 책을 읽었습니다만 별로 큰 반향 물론 일으켰지만 영화 한 편이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사회 구조도 바꾸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우리 정조리 감독에서 저기 배두나의 어떤 저기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주먹을 날렸다 하듯이 이러한 배두나 같은 지금 정조리 감독에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이 사회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실이 뒤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영화를 함께 볼 수 있었음에 굉장히 참 뿌듯한 감정 이상입니다. 저는 저라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하는 인물을 그린 셈이에요. 저는 유진처럼까지는 못할 거고 유진 같은 인물은 이제 선생님 같은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계속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여성 노동, 감정 노동 이 부분 그 구조적인 문제로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계약서 문제도 있고 뭐 인센티브도 있고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2016년도부터 현장 실습생을 받기 시작했어요. 콜센터들이. 그것도 주로 여성 학생들 전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 어떤 그들을 총알바지로 이렇게 돼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책임자들은 뒤로 다 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청 뒤로 원청이 숨어버리고 이런 사회적 구조도 이제 좀 드러냈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여성분들 이렇게 좀 계시는데 여성분들 중에 소감이나 질문 좀 말씀해 주시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본질 여성이 네. 네. 거기다 쓰셔서 제가 앉아서 얘기할게요. 저도 이제 전에 한번 봤고요. 그때도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오늘은 좀 담담하게 봤고요. 여기 그 등장했던 인물들이 사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고용 혹은 일, 이런 노동, 이런 착취의 가장 아래에 있는 여고생이
피해자로 등장했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글귀. 오늘은 그 소희가 맥주를 마시는 그 편의점에 그때는 못 봤는데 오늘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웃으면 세상이 나를 향해 웃어줄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글귀가 붙어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혹시 아까 춤추는 장면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감독님께서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장치를 해두신 게 있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그 가맥집에 붙어 있는 그 문구는 제가 넣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가맥 그 실제 장소에 완주에 있는 그런 슈퍼인데, 근데 저는 그 장소를 이제 헌팅을 하러 갔을 때는 그거를 몰랐다가 막상 촬영을 하려고 이제 딱 카메라를 대고 그때 그게 거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라고는 그거를 치우지 않고 아니 이런 게 붙어 있다니 하고 너무 놀라면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여기에 이런 게 붙어 있구나 하고 사용한 거, 네, 그것입니다. 더불어 그 가맥집에서의 장면이 사실은 이제 영화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그래요. 그런 장면들이고 다 뭔가 각별하고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말을 하자면 그 가맥집에 소희에게도 찾아오는 빛이 이렇게 들이오는 장면과 유진에게도 반복이 되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그 빛은 이제 해가 지기 직전에 잠깐 이렇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빛인데 어떻게 보면 매일 그 순간을 겪긴 하잖아요, 일상에서. 하지만 이제 영화 속에서 그 소희는 또 그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그 마지막 날에 그 아이의 그 차가운 맨발에 그날의 그 마지막 빛이 잠깐 들이오면 그 어떤 기분이 될까, 이 친구가. 제가 뭐 어떤 것일 거야 라고 뭔가를 정했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그래도 어떤 따스함을 느꼈을까, 그래서 좀 위로가 됐을까, 아니면 그것도 전혀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를 일어났던 걸까 하는 저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고 좀 짠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최대한 좀 영화적으로 마련한 순간입니다. 또 유진에게 반복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진도 교육청에까지 가서 거대한 현황판을 보고 이게 그 순간 느끼는 그런 무력함과 이런 것들, 어떤 절망 이런 걸 안고 이제 그 가맥집에 앉아 있을 텐데, 마치 만난 적은 없지만 소희가 느꼈을 법한 그 순간에 그런 감정을 유진도 느끼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그 빛이 잠깐 들어왔을 때 어쩌면 유진이 소희의 존재를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마무리 질문인데요. 어쨌든 다음 소희를 보고 나서 다들 이렇게 미안해 하셔요. 내가 모르고 있었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무심했던 게 미안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자괴감이 든다, 이런 생각도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앞으로는 그 미안함을 좀 책임감으로 이렇게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어쨌든 그들을 좀 이해하는 과정에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 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다음 소희가 우리 사회에서 없으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독님께서 쭉 영화를 만드시고 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대담을 해오시면서 이제 이건 감독님의 생각이 아니라 감독님 개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객석 중에 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지금 거의 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을 45분까지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되게 많아졌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저는 영화가 되게 좋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소희 누님께서 말씀주신 소희가 가장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게 어떤 건가 그게 저는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만든 인물이긴 하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저도.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힘든 거 싫고 행복하고 싶고 그런 아이 아닐까요? 네. 근데 너무 힘들었구나. 지금 그 짧은 몇 달 안 되는 동안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서 주위에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점차 고립되어 간 거였구나. 그래서 소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하다가 그랬으니 그런 걸 생각하니 아주 그 작은 행복이라는 게 더 좀 대비가 된달까요? 그렇게 우리들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됐구나 그 아이한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희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3월 말에 무슨 국회에서 이름까지 다음 소위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통과됐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무슨 또 많은 법안들이 또 발의됐다고도 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그 전에 그런 또 어마어마한 사건들 사고들 있을 때 사실은 그 다음 소위 방지법이라는 것도 원래는 홍정훈 군 여수의 그 사건이 있을 때 발의됐던 법안이고 그때 또 한참 이렇게 주목을 받다가 금세 그렇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 계속해서 계류만 됐던 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쩌다가 이렇게 다음 소위 개봉을 하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다행이죠. 너무나 다행이고 고맙게도 그래도 그게 통과돼서 너무나 좋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또 얼마나 많은 다른 좋은 법안들이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시급한 많은 문제들에 당장에 분명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 금방 바꿀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또 못하고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뭔가를 메시지를 던지거나 뭔가를 제대로 비판하거나 고발하고 싶어서 영화를 만든 거는 아닙니다. 도저히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지 싶은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소희를 막기 위해서 우리 다음 소희를 함께 봤습니다. 조금씩 나쁜 사람들이 소희를 죽음으로 내몰았듯이 조금씩 좋은 사람들이 소희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는 우리가 소희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소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희를 비롯한 그 청소년 노동의 부당한 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준다면 우리 사회는 좀 천천히라도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영화는 이렇게 조그만 희망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소희가 행복한 춤을 출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짧지만 감독님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 내서 와주신 정준희 감독님께 큰 박수를 드리면서 다음에 또 좋은 영화 시대성 있는 영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 하영님 너무 고맙습니다. 끝내기 전에 아쉬우니까 사진 한 방 찍고 갈게요. 그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감독님 가면 되죠. 앉으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사회가 안 보이니까 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자리에 앉으면